안녕하세요. 주식주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나스닥 100입니다. 요즘 한국 시장이 너무 많이 출렁거려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사실 주식 계좌를 열어보면 오늘은 빠졌을까 올랐을까 너무 마음을 졸이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사실 주식 계좌를 저는 딱 열면 처음에 ISA 계좌가 먼저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참 다행히도 ISA 계좌에는 제가 S&P 500이랑 나스닥 100 위주로 세팅을 해놔서 그런지 거기에는 수익률이 크게 변동이 없이 잘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겠다 해서 나스닥 100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사실 우리는 투자하는 자산이 변동성에 많이 휘둘리지 않게 탄탄하게 잘 프로세스를 갖춰놓는 게 아주 중요할 텐데요. 그때 바로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S&P 500과 나스닥 100 ETF일 것 같습니다. 최근 1년간 S&P 500이랑 나스닥 100 ETF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 정도입니다. 아마 코스피 대비해서는 너무 낮은 성장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특히 반도체에 집중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겨우 30% 정도에 절대 만족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6개월, 3개월 단위로 비교를 해보면 사실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최근에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코스피 대비해서 나스닥 100이 조금 더 아웃퍼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코스피의 변동성이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태라는 건데요. 나스닥 100 ETF 그리고 S&P 500 ETF 사실 너무 좋지만 좀 심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뜻 투자하기 망설여지시는 분들도 저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ISA 계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ISA 계좌에서도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를 투자할 수 있으니 그걸로 조금 엣지를 가하시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나스닥 100을 투자를 하면서 조금 더 엣지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새로운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나스닥 100을 무조건 2배로 추종하는 ETF이고 ISA 계좌에서도 매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사실 퇴직연금에서는 매수를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2개의 ETF는 퇴직연금에서도 매수하실 수 있는 상품이니까 한번 끝까지 영상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릴 ETF는 첫 번째는 타임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 ETF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코액트 미국 나스닥 성장기업 액티브 2가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요. 먼저 타임폴리오의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고요. 그리고 코액트의 액티브 ETF는 나스닥 종합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 2개가 뭐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종목들 100개를 모아놓은 거고,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가지 ETF를 한눈에 비교하실 수 있도록 표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ETF이고요. 약 2천억 정도의 순자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ETF 중에서는 볼륨이 좀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금에는 불과하지만 ISA에서는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임폴리오에서 나온 미국 나스닥 100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출시된 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규모도 2조 이상으로 좀 꽤 볼륨이 큰 편이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에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코액트 미국 나스닥 성장기업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시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볼륨이 6천억 원 정도로 어느 정도 볼륨을 갖고 있는 상품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ETF 투자 고려할 때 실비용이 얼마인지 늘 꼼꼼하게 챙겨서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스닥 100 ETF 같은 경우에는 실비용이 가장 작은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ETF를 추천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보시다시피 오늘 소개해드리는 3개의 ETF는 실비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코엑트 같은 경우에는 2%가 넘는 아주 높은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정도 수수료를 낸다면 사실은 수익률이 꽤 높아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수익률이 어땠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최근 1년간 미국 나스닥 100과 관련된 ETF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살펴보시면 최근 1년간 미국 나스닥 100이 약 3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할 동안 레버리지는 60%, 그리고 코엑트의 미국 나스닥 성장기업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나스닥 100 ETF의 거의 2배가 넘는 7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조금 더 받는 대신 수익률을 많이 가져다 준다면 이걸 선택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근데 여기 차트에서 한번 또 추가로 꼼꼼히 살펴보실 거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완만하고 그 대신 하락도 완만하게 되는 반면에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기본 미국 나스닥 100보다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하락도 가파르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가 최근 1년간의 수익률을 비교한 거였다면 우리는 조금 더 길게 투자할 거니까 최근 5년 정도로 시간을 한번 늘려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때는 타임폴리오에서 출시한 미국 나스닥 100 ETF가 기본 나스닥 100 ETF보다 2배 이상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기본 미국 나스닥 100 ETF보다 액티브 ETF나 당연히 레버리지 ETF가 등락폭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이거 꼭 미리 감안하고 투자를 결심하셔야 되겠지요. 혹시라도 지금 영상 보시면서 기본 미국 나스닥 100 ETF랑 액티브 ETF랑 뭐가 다르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패시브 투자랑 액티브 투자를 한번 비교하는 표도 준비를 했는데요.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수, S&P 500, 나스닥 100 요거를 그대로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라면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수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자산운용사의 운용력이 주관적인 판단을 추가해서 어떤 종목을 추가하거나 빼는 액션을 진행을 하는 그런 E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지수 그대로 추종하는 것보다도 초과 수익을 발생하는 그런 목표를 가진 그런 ETF가 바로 액티브 ETF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러면 운용력이 판단해서 종목을 넣거나 빼게 되면은 운용력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게 수익률이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게 운용력이 직접 개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고 만약에 운용력이 바뀌는 경우에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타임폴리오에 미국 나스닥 100 ETF에 어떤 종목이 들어있는지 제가 사이트에 가서 캡처해온 화면인데요. 요거는 오늘 종목이고 요거는 1년 전 종목 비율입니다.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없었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라든지 샌디스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1년 전에는 지금은 없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종목이 요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종목을 가감하는 게 액티브 ETF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레버리지 ETF랑 액티브 ETF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2배 이런 건 아니고요. 1배 그대로 추종을 하지만 그 펀드 매니저에 따라서 종목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2배 이렇게 지수보다는 더블로 추종하는 게 레버리지 ETF이고,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는 매수할 수 없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ISA 계좌에서는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나스닥 100 ETF를 매수를 하시고 약간의 엣지를 가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짧은 기간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미국 나스닥 100보다는 현재까지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마음이
솔깃하게 드실 것 같은데요. 투자를 결심하기 전에 여기 준비해드린 3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투자를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ETF보다는 수수료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하셔야 하시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정해진 게 아니고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펀드 매니저 역량에 따라서 기본 ETF보다도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지만 시장이 횡보하는 중에는 기본 ETF와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ETF에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실 퇴직연금이랑 ISA에서는 기본적인 미국 나스닥 100 ETF만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저도 액티브 ETF를 조금 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퇴직연금에서 절세 혜택도 누리고 알파 수익을 원한다면 지금 소개해드린 액티브 ETF를 적절히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앞으로도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ETF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주부 리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